광도. 이가 조도. B는 휘도라고 했어요. 그죠? 자, 광도 하면 자, F를 맨 광도 I 칸델라. 자, 조도는 E, 휘도는 B. 자, 여기서 나올 만한 거. 우리 F는 자, F 하면 기억나야 되는 게 이 식이 있어야 돼요. FUN은 뭐다? 자, F는 광속인데 분영수가 늘어나면 총 광속 나와서 FUN은 뭐다? EAD라고 하는 식이 같이 떠올려야 되고요. 자, 광도 있고 아까 조도. 자, 조도는 뭐다? 단위. 자, 조도 이 럭스라고 해서 눈부신 어디나 빛의 밝기라고 했고요. 휘도는 자, 휘도는 눈부신 정도로 어떤 용어와 관계가 있더라? 사방에서 봤을 때 그 눈부심이 똑같더라. 그래서 완전 확산 면이라고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자, 우리가 조도는 자, 조도는 특별히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광도, 자, I 칸델라는 여기에서 뭐도? 여기에 있는 단위를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있었어요. 자, I 칸델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조도는 요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자, 조도는 자, 조도를 봤더니 60 칸델라라고 하는 60 칸델라라고 하는 자, 광도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2m 거리에서 점 광호로부터 2m 거리에서 그 방향과 직각인 면과 30도로 기울어진 요 방향이 몇 도? 자, 요 방향과 직각인 면과 30도로 기울어진 자, 기울어진 평면 위의 조도는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발생한 이 조도를 우리가 법선 조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법선 조도는 요 면에 비치는 조도를 법선 조도라고 합니다. 법선 조도라고 하는 거 있고, 자, 수평면 조도가 있고요. 자, 수평면 조도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수직면 조도라고 하는 게 있대요. 자, 그래서 법선 조도는 자, 조도 2는 여기에서 조도 2는 자, 여기에 있는 광도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준 값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자, 법선 조도는 거기 봤더니 얘는 자, R분의 R의 제곱분의 I로 나타낸다라고 했나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 법선 조도 이 N은 뭐다? 자, R 제곱분의 I. 여기에서 대문자로 했으니까 저 대문자로 나타낼게요. 자, R의 제곱분의 I라고 해서 법선 조도를 나타내고, 자, 수평면 조도와 수직 조도는 뭐냐? 자, 빛이 어떻게 발생해요? 요렇게 발생하죠. 자, 밑으로 떨어지죠. 자, 요거와 요 빛과 똑같은 수평면이면 뭐가 되겠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수평면 조도. 자, 얘가 수평면 조도라고 해서 여기 값이 30도라고 하면 여기 90도면 여기 몇 도? 60도. 여기 몇 도? 30도. 똑같네. 그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요 점에 이르는 조도가 법선 조도라고 하고, 자, 수평면 조도니까 요거죠. 자, 요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겹에 대한 뭘로? 코사인 세타로 구하면 되겠네. 맞아요? 자, 그래서 수평면 조도는 법선 조도에다가 뭐를 하면 되겠더라? 법선 조도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이게 수평면조.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이게 수평인 것 같은데. 자, 빛은 어떻게 발생해요? 이렇게 직선을 내려오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더라? 수평면 조도가 되는 거고. 자, 빛이 이렇게 오면 여기에 수직으로 맞죠? 얘가 수직면 조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수평면 조도는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자, 이 H로 자, 이 H라고 표기했고, 자, 이 법선 조도에 대해서 뭘로?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더라. 여기는 2n으로 표기했네요. 2n에 자, 코사인 세타. 그럼 2n은 우리가 R 제곱분의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럼 수직면 조도는 뭐예요? 수직면 조도는 요거죠. 그죠? 자, 수평면 조도는 얘가 되는 거고, 수직면은 여기에서 받는 요 면이 수직면 조도가 되니까. 어렵죠? 말이 어려워, 말이. 자, 수직면 조도라고 해서, 자, 요거니까, 자, 요 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 30에 대해서 이렇게 쌓이네. 그죠? 자, 그래서 수직면 조도, 자, 이 V는 2n의 뭘로? 사인 세타로 나타낸다. 그래서 R 제곱분의 I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세타 값이 바로 뭐예요? 요 값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는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R 얼마래요? 2m 떨어진 점에 그죠? 자 2의 제곱분에 자 칸델라가 얼마다? 60. 자 그래서 법선 조조는 요 면에 자 여기 60 칸델라로부터 22m 떨어진 요 점에서의 조조는 자 요 점에서의 조조 자체는 얼마다? 2 제곱분의 60 럭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자 얘가 수직으로 발생하는 면은 2제곱 곱하기 얼마? 코사인 30 하면 되죠. 뭐다? 코사인 30은 2분의 3이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더라? 이 값이 13럭스 나온다. 자 이게 얼마다? 13럭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이거 못 외우잖아. 그죠? 자 이거 못 외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답을 30도시니까 그냥 자 3자 나오는 거 골라야지. 그래서 30 13.0 30인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는 우리가 외우는 수밖에. 그래서 자 법선조도 수평면조도 수직면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법선조도를 알고서 요 빛과 수평이 되는 방향으로 또 자 수직이 되는 방향이 있다는 이렇게 구하더라. 우리가 그 많은 식 중에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걸 암기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이거는 나중에 문제 나올 때 눈팅 해놨다가 30도니까 30 써있는 거 찾으면 돼. 30도니까 거기 30 써있는 거 있죠? 13.0 13.0 그래서 거기다가 30도니까 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30도니까 문제 중에 30 있는 거 적으셔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요렇게라도 해서 건져면 돼요. 자 34번 자 34번 자 가로가 20m 자 세로가 18m 천장의 높이가 3.85m 작업면의 높이가 0.85m 간접 조명 방식인 호텔 연회장의 실지수는 약 얼마인가 그랬네요. 실지수 K 자 실지수 K는 자 K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프네 고 그죠? 자 실지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지수 이건 방이에요. 우리 룸 인덱스라고 표현합니다. 방에 대한 그 값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K는 방에 가로 곱하기 가로와 세로가 있어야죠. 방 가로 세로 높이 있어야 되니까 합분의 곱으로 하고 자 높이로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죠? 자 높이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때 여기 H가 높이를 고려할 때 자 그냥 3.85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세더라. 작업면에서 자 실지 바닥 높이가 아니라 작업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H로 표현하는 거니까 자 이때 작업면이 0.85고 천장 높이가 3.85면 자 3.85에서 0.85를 빼니까 얼마야? 3이 되겠죠. 3. 자 가로 세로 얼마입니까? 가로가 얼마? 20. 자 20 세로가 18. 20 플러스 자 18분의 20 곱하기 18 우리 합분의 곱 많이 쓰죠. 그죠? 자 합분의 곱에서 높이로 나눠주면 자 방의 실지수 방지수 실지수라고 하는 거 계산할 수 있다. 자 굳이 3 이렇게 써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자 3.85에서 0.85 빼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자 35번 자 조명기구의 용량 표시에 대한 관할 사항 중 자 F40의 설명으로 알맞은 거. 아까 우리 자 수은등은 뭘로 표기한다고 했어요? 수은등이 할로겐등인가? H로 표기하더라. H40이고 자 나트륨등 자 나트륨등은 N으로 표기한다 했죠? 자, N40이 되겠고 메탈할라이드 등 메탈이니까 M 자 M40이 되겠고 형광등이 우리가 플로런스 램프라고 했죠? 자 F40이 되더라. F40이면 뭘 의미하더라? 형광등이 되겠더라. 자 36번 자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의 일반 조명을 위하여 시사하는 고압 방전 등의 효율은 몇 루멘 퍼 와트 이상이어야 하는가? 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몇 루멘 퍼 와트 이상으로 해라. 자
자, 그래서 봤더니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제 177조에 자, 전멸 장치와 타이머, 스위치 등의 시설에 의하여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의 일반 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 방전 등의 효율은 자, 70 루멘/와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됐네. 아, 자, 고효율 방전 등의 자, 효율은 얼마더라? 70 루멘/와트 이상이어야 되더라. 70 루멘/와트.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 나올 때 한번 눈팅 해놓는 거야. 계속. 자, 37번. 자, 다른 것까지 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얘는 요거 그냥 한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거는 아, 공장, 뭐 가로등의 조명 효율은 70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37번은 했어요. 그죠? 37번 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어디 자, 우리 42번까지 봤던가요? 경고를 나타내는 색 무슨 색? 오렌지색. 그죠? 요거 했죠? 자, 43번. 자, 전자개폐비에 부착하여 전동기 소손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 아, 전동기의 소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건 뭘까요? 자, 전자개폐기에 부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퓨즈. 물론 이것도 차단이긴 해죠. 그죠? 자, 우리 전자개폐기에 부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열동 계정입니다. EUCR. 자, 이고요. 자, 얘가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다음에 동력 배선 회로를 할 때 쓸 거고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사용하는 거는 EOCR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EOCR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MC라고 하는 게 자, 여기 있어요. 자, MC하고 EOCR이라고 하는 건 언제 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점이 뜯어졌다 하면서 자, 스위칭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릴레이죠. 그죠? 자, 릴레이는 근데 큰 전류를 흘려주기에는 찡기어요. 약해. 그죠? 근데 우리가 전동기를 제어한다라고 하면 전동기 자체는 전류 자체가 크겠죠. 우리가 요만한 조그만 전동기 돌리는 거 아니고 우리가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동기는 뭐 일단 전류 자체가 10A 이상인 거니까. 그래서 10A 이상의 큰 전류를 흐를 때 여기 있는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 하려면 자, 이 그 접점 자체가 튼튼해야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가 MC, 마그네틱 컨택터라고 하는 전자 접촉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마그네틱 컨택터 있고, 자, 이걸 가지고 전동기를 운전할 때, 기동 정지를 할 때 여기 있는 접촉기를 이용해서 쓸 거예요. 근데 자, 쓰다 보니까 전동기 문제가 생겼어. 자, 전동기 열이 발생하거나 과전류가 흐른다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차단해줘야겠죠. 그래서 전동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값을 측정을 해서 그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가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게 뭐예요? 이 OCR 뭐였죠? OCR 오버 커런트 릴레이. 그죠? 자, 오버 커런트 릴레이 과전류 개전기예요. 자, 과전류 개전인데 얘는 전자적으로 해서 스위치를 끊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 써요. 자, 이런 것들을 써서 우리가 회로를 구성을 할 건데 자, 현장에서는 이 EOCR 대신에 열동 계정이 예전에는 얘를 쓰긴 했으니까 이 EOCR 대신에 예전에는 얘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정상적인 전류가 흐를 때는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발생하죠. 조금 발생할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이 급격하게 뜨거워지면서 열이 확 올라와 있죠. 그럴 때 동작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열동 계정기. 자, 보면 전류가 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다가 열이 흐르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면 우리 열 발생하나요? 자, 전류가 흐르면 전류값이 크면 우리 열이 발생하더라. H는 0.24 I 제곱 RT. 그죠? 자, 열이 발생하니까 열 발생할 때 여기 있는 바이메탈이 휘었던 게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던 게 이게 떨어져 버려요.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회로를 차단해 버리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게 열동형 계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열동형 계전기라고 해서 자, 썸머 릴레이 THR이라고 하는데
THR이라고 하는 대신에 뭘로? 이렇게 자 EOCR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EOCR 대신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EOCR 형태는 여기 있는 거 얘를 이렇게 끼워줬어요. 얘를 EOCR 얘는 위에다 끼는 거네. 자 EOCR 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자 엎쳐서 쓰는 형태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얘는 엎쳐서 쓰는 형태가 되는 거고, 자 똑같이 이것과 같은 똑같이 있는데 똑같네. 자 요즘은 이 형태가 그 THR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관리를 못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TH라고 해서 우리가 전자접촉기에 연결해서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게 요것처럼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EOCR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THR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과전류 차단기예요. 열에 의해서 동작하게 되면 열동계정이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열이 난다라는 건 과전류가 흐르니까 뭘로? 이와 같이 과전류, 자 전자 그 뭐죠? EOCR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현장을 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기능사 시험 볼 때는 얘를 써요. 얘를 써서 회로를 꾸미는데 현장에 갔더니 얘가 아니라 다 뭐로 바뀌었어요? 얘로 바뀌어져 있어. 자 얘가 여기 있는 MC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얘는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케이스가 안 보이네. 그죠? 자 케이스가 안 보이고, 자 이렇게 현장에 쓰는 거는 얘를 쓰는데,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쓰는 건 이렇게 베이스에 꽂아서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얘는 꽂는 게 없죠. 그래서 각각 회로를 구성할 때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테스트 할 때는 자 얘로 할 거고, 나중에 제가 동력 분산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꾸미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가 뭐다? 얘와 똑같은 MC더라. 그리고 얘를 쓸 때는 또 자 EOCR을 얘를 안 쓸 거예요. 자 현장에서는 뭘 쓰더라? 이렇게 생긴 EOCR을 쓸 거예요. 그래서 EOCR 이런 것들을 사용하더라. 이 EOCR 대신에 얘를 요런 형태로 따로 해서 찬넬에다 꽂아서 이렇게 따로 쓰는 형태도 있고요. 자 여기 있는 EOCR을 여기 이렇게 엎쳐서 쓰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THR 같은 경우 이렇게 엎쳐서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자, 엎쳐서 쓰는 경우도 있고 따로 분리해서 쓰는 경우도 어쨌든 있더라. 그래서 자 전자접촉기에서 자 전자개폐기에 부착하여, 자 우리 전자접촉기는 다른 말로 전자개폐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스위치 역할 한다고 했죠. 릴레이 자체가 결국은 스위치다. 그래서 전자개폐기에 부착하여 전동기의 소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뭐다? 얘가 열동계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동계전기는 자 전동기의 과부하 계전기다.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자 바이메탈의 힘으로 작동해서 전동기를 온도 상승으로부터 보호한다. 자 이게 바이메탈에 휘어버리면서 회로를 끊어버리더라. 끊어버리니까 자 회로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44번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네. 자 전동기를 설치할 때 우리가 열동계전기 설치한다 그랬죠. 그죠? 자 열동계전기 또는 EOCR 설치하더라. 전동기용 퓨즈 자 전동기용 퓨즈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자 쓰다 보면 전동기에 퓨즈가 들어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퓨즈를 가지고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더라. 전동기용 퓨즈. 또 전동기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앞쪽에 배선용 차단기 연결할 수 있어요. 전동기 기동장치하고 과부하 보호장치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부하 보호장치하고 기동장치는 기동은 그냥 정지하고 있던 상태의 것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게 기동장치니까 자 얘랑은 관계없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죠. 자 45번 자 그림의 전자계전기 구조는 어떤 형의 계전기인가 라고 했네. 자 얘는 뭘까요? 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릴레이입니다. 자 조그만 릴레이 있죠. 자 릴레이에 전원을 넣기 코일 단자에 전기를 넣어주게 되면
가동철편 그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자, 그 안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철편이 이 안에 있는 코일이 전자석이 되죠. 자, 전자석이 돼서 그 위에는 가동 접점을 잡아 당겨서 접점이 붙고, 자, 전자석이 소자되면 어때요? 다시 놔버리죠. 자, 얘를 당겨서 동작하는 형태를 우리가 자, 힌지형이라고 한대요. 힌지. 우리 문에서도 힌지라는 말 쓰는 것 같은데. 무슨 힌지라고 해요? 신지라고 해요? 힌지라고 하죠. 그래서 힌지형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당겼다가 자, 놓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힌지형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MC는 자, 전기가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쑥 들어가요. 얘가 이렇게 쑥 들어가. 얘 자체가 쑥 당겨요. 그래서 얘가 쑥 들어가고 자, 놓으면은 당겨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쭉 넣었을 때는 A 접점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A 접점, B 접점 알죠? 그죠? 평상시에 B 접점은 열려 있고, 자, 전기가 들어가면 A 접점은 닫히죠. 아니, B 접점 평상시에 B 접점은 닫혀 있고, 자, A 접점은 평상시에 열려 있는 접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면 A 접점이 닫히는데 얘를 전기가 들어가서 얘가 쑥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A 접점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들어갔다 나왔다 왕복 운동을 하는 거, 이게 뭐다? 플런지 타입이다 라고 하세요. 플런지. 자, 플런지형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 그림의 전자계전기 구조는 어떤 형의 계전기인가 뭐라고요? 이게 자, 힌지라고 한답니다. 자, 46번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 동작하는 자동 스위치는 그랬네. 자,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서 동작하는 스위치. 자, 우리가 그 화장실 변기 이게 쭉 물 내리면 어때요? 물 쭉 빠졌다가 자,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면 물이 다시 차오르죠. 그러다 물이 계속 차지 않고 어느 정도 차면 딱 끊어져요. 거기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뭐 있어요? 뜨개 밸브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동그란 볼 같은 게 있어요. 동그란 볼 같은 게 있어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얘가 내려가 있다가 자, 얘가 전기가 이게 물이 쭉 차올라서 얘를 딱 밀어버리면 접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부동 스위치라고 합니다. 부동 스위치. 이걸 부동. 아, 물에 떠서 자, 떠서 동작하는 스위치들아 해서 부동. 우리가 뭐 물에 떠 있는 걸 부자라고도 하죠. 부자. 그래서 부동 스위치라고 하고요. 47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의 발생을 초기에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자, 소방대 상물의 관계자에게 화재의 발생을 통보해주는 설비이다. 그런 거 같죠? 자, 이러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네. 자, 수신기. 자탐 설비 우리 수신기 들어가나요? 자, 여러분이 어저께 설치했던 것들이 다 자탐 설비죠. 자, 수신기. 발신기. 발신기도 설치하셨죠? 자, 중계기는 우리가 설치하진 않지만 우리가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에 따라서 P형은 접점의 형태로 하다 보니까 자, 그냥 중계기 없이 하는데 R형 같은 경우는 자, 규모가 큰 대규모 빌딩 같은 경우는 다 실선으로 연결하려면 힘들더라. 그래서 통신신호로 바꿔서 연결해주는 방식이 있더라. 그래서 R형 수신기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중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비상경보기 여기 비상경보기 있어요? 일단 비상경보기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자, 비상경보기라고 하지 않고 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경종 그런 식으로 사이렌 경종이라고 표현하지 비상경보기라고 하는 표현은 안 쓰죠. 자,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일단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자, 비상경보기는 자, 우리가 피난 설비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봤더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신기. 자, 수신기는 화재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 발생된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 발생을 건물 관계자에게 자, 램프 표시 및 음향 장치 등으로 통보하는 장치더라. 피난하라고 자, 앵앵 울어주죠. 자, 그래서 발신기는 수동으로 화재 신호를 보내기 위한 장치고 자, 중계기는 접점 신호를 통신 신호로 또 통신 신호를 접점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신호 변환 장치가 바로 중계기더라. 비상 경보기는 자, 화재 발생 경보를 건물 내 사람들이 통보하기 위한 장치더라. 그래서 비상 경보기는 우리가 피난할 때 자, 피난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경보를 하는 장치래요. 그래서 얘를
자탐 설비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아까 세 가지는 자동화 탐지 설비가 되는 거고, 비상경보기는 피난을 하도록 한 설비니까 피난 설비, 소화 활동 설비는 재현 설비나 우리가 그 소방관들이 자 불을 끌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 콘센트 이런 것들을 소화 활동 설비라고 하죠. 자 그래서 구성 요소가 아닌 거 비상경보기. 48번. 자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일정한 장소 열에 의해서 작동하는 화재 감지기는 그랬네? 화재 감지기인데 자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된대요. 자 일정한 장소의 열에 의해서 작동하는 화재 감지기. 아 일정한 장소. 우리가 일단 넓다라고 하면 뭐였어요? 차동식 스포트형이 있었고 차동식 분포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분포형은 그 넓은 공간들의 화재를 감지하기 위해서 관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일정 지역, 특수한 일정 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감지하는 거죠. 근데 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열에 의해서 동작하는 감지기고요.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도 열에 의해서 동작하는 감지기긴 한데 일정 부분이 아니라 넓은 범위, 자 넓게 형성되어지는 게 열 축적이 되고 나면 동작하는 거였고, 자 광전식, 자 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얘는 뭐예요? 연기가 가득 찼을 때, 자 연기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예요. 여기 봤더니 주위 온도가 자 일정 상승률이 된다라고 하면 자 온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이죠. 자 원래는 이제 열 감지기라고 해서 정온식 감지기도 있어요. 그 값 이상일 때 온도가 어떤 설정값 이상일 때 동작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나 자 정온식 감지기도 열에 의한 감지기더라. 근데 여기 정온식은 없으니까 답을 뭘로 해야겠어요? 차동식 스포트형. 아 일정 상승률 이상이 자 상승률 이상이 되면 상승률로가 따지니까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고,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해진 온도 이상 하면 이제 정해진 온도니까 정온식이 되는 거고. 답은 1번일까요? 자, 요거 이해했어요? 자, 49번. 화재 시 소방대가 구명기구나 파기용 기구, 배연 등 소화 활동 및 인명 구조 활동에 필요한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뭐죠? 아, 이거 비상 콘센트인가요? 이 비상 콘센트인데 왜 자꾸 비상용 콘센트 나오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비상 콘센트. 원래 정식 명칭은 뭐예요? 비상 콘센트죠.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비상용 콘센트라고 쓴 것 같아요. 원래는 비상 콘센트라고 써야 자 정식 명칭이죠. 자 50번은 하지 마시고요. 자 51번 보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장치를 시설할 때 승강기 내에 사용하는 전등 및 자 전기 기계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은 했네. 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뭘 쓸까요? 자 일단 엘리베이터는 우리 동력이니까 사람들 많이 타야 되니까 3상 쓰겠다. 그죠? 그죠? 자 3상 써야 되니까 자 전압은 몇 볼트 이하? 400볼트 이하. 400볼트 이하. 엘리베이터 및 자 덤웨이터의 승강로 안에 저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은 자 사용 전압을 400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자 52번. 자 권상기, 기중기 등으로 자 물건을 내릴 때와 같이 전동기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로 동작시켜 발생한 전력을 변환시켜서 제동하는 방식은 네. 자 권상기, 기중기 등으로부터 물건을 내릴 때와 같이 전동기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로 동작시킨답니다. 자 그래서 전력을 변환시키는 제동 방식.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실은 전기 기기를 하면 발전제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역전제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발전제동이라는 건 전동기가 동작을 하다 보면 자 동작을 하다 보면 내가 전원을 껐어요. 제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브레이크죠. 그죠? 자 제동은 브레이크인데 자 내가 전기가 막 그 전동기가 막 돌아가서 내가 전기가 딱 끄면 얘가 그 자리에서 탁 서요?
안 그러잖아요. 전동기 어쨌든 그 전기하는 동안에 뭔가 돌아가요. 자, 돌아가는데 내가 빨리 제동하는 방법도 있겠고 어쨌든 알아서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쉬게 되는데 자, 제동을 내가 전기를 끊게 되면 물론 우리 기계적인 제동은 브레이크 쓰면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전기적 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끊게 되면 얘가 제동하기 위해서 자, 전기를 끊었더니 전기는 안 들어간 상태에서 얘가 뭐예요? 돌아가죠. 돌아가면 뭐예요? 전기가 만들어지겠네? 자, 이때 만든 전기를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발전력. 발생된 전기를 그냥 바깥 외부에 있는 저항에서 태워 없애버리는 거를 발전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진 거를 자,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우리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자, 여기 옆에 뭐 있어요? 군포역 있죠? 군포역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지하철. 그죠? 지하철 다니죠? 이렇게 큰 것들은 자, 얘를 그냥 태워서 없애지 말고 여기에 쌓인 전기를 콘덴서에 저장했다가 자, 되돌려서 전기 돌려서 쓰자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얘는 회생제동이에요. 회생제동이고 자, 간혹은 또 우리가 제동을 할 때 급제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죠? 자, 급제동을 해야 될 때가 어때요? 얘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얘를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빨리 돌리겠죠? 반대로 전류를 공급해서 반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급제동을 하는데 이건 뭐다? 반대로 돌리더라도 역전제동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전제동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기억하시고요. 발전되는 거는 전동기 멈추면 전기가 멈춘 상태에서 돌아가니까 발전이 되겠죠. 발전기를 동작하되 여기서 만드는 전기를 그냥 태워 없애버리는 건 발전제동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든 전기를 내가 저장했다가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더라. 우리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회생이죠. 그죠? 그걸 회생제동이라고 하고 자, 반대로 돌려서 급제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내가 자, 전기적인 뭔가 결선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거를 역전제동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거는 실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기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미리 나왔어요. 자, 53번. 자, 저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에 노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트롤리선의 바닥에서의 최소 높이는 몇 메타 이상으로 설치하는가? 자, 우리 몇 메타 이상으로 하자. 잘 찍어보세요. 잘 찍어야 돼. 저는 이제 이렇게 전기를 받아서 써야 되니까 전기를 받아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쓰는 전선을 우리가 트롤리선이라고 했죠. 이제 여러분 이제 트롤리선은 실은 우리 지하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깝게는 여러분 놀이공원 가면 뭐 있어요? 범퍼카 있죠. 범퍼카도 이렇게 긁으면서 가잖아. 그죠? 너무 짧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해야 돼요? 3.5m. 자, 그래서 3.5m 이상으로 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 뭐다? 3.5m.